정민수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자 익숙한 도시 풍경이 사라지고 푸른 산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아내 수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여기서 살 수 있을까요? 괜찮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일이잖아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도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세무서에서 일하며 쌓아온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곳으로 오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스쳐갔습니다. 차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좁은 길 양옆으로는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었고 간간히 보이는 논밭에는 이제 막 자라나기 시작한 새싹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민수는 창문을 조금 내려 신선한 공기를 마셨습니다. 서울의 매캐한 공기와는 전혀 다른 맑고 깨끗한 공기였습니다. 아, 공기가 정말 좋네요. 수연도 느꼈는지 얼굴에 작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민수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아내도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백올리 마을이라고 적힌 낡은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인구 120명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페인트가 벗겨져 글씨가 희미했습니다. 마을 안으로 들어서니 오래된 한옥들과 현대식 주택들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마을 중앙에는 느티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었고 그 아래 평상에는 몇몇 어르신들이 앉아 장기를 두고 계셨습니다. 민수는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어르신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민수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 마을에 이사 온 정민수입니다. 아, 서울에서 온다던 그분이구만. 할아버지 한 분이 일어나 다가오셨습니다. 인자한 얼굴이었지만 어딘지 경계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우리 마을에 온 걸 환영합니다. 나는 이 마을에서 오래 산 김봉수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는 다시 한번 깊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김봉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사람이 농촌에 오는 건 좋은 일이지. 그런데 농사일은 만만하지 않아. 각오 단단히 하시게. 그 말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부부는 마을을 한 바퀴 둘러보며 새로운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한옥을 개조한 집이었는데 앞마당에는 텃밭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넉넉했습니다. 집 뒤로는 야트막한 산이 보였고 멀리서는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요. 수연이 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도시의 아파트에 비하면 불편한 점이 많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민수는 짐을 나르며 지난 30년을 돌아봤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공무원이 된 그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세무 업무에 능숙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갔습니다. 아침마다 지하철에 몸을 맡기고 하루 종일 서류와 씨름하고 저녁에는 피곤해 지쳐 집에 돌아오는 일상. 주말에도 업무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지난 몇 년 동안은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건강까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아무것도 남는 게 없겠어.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민수는 다른 삶을 꿈꿨습니다. 자연 속에서 건강한 음식을 기르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삶. 텔레비전에서 보는 귀농인들의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마침내 작년 초 조기 퇴직 기회가 왔을 때 민수는 주저하지 않고 결정했습니다.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저축으로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수연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점점 지쳐가는 남편을 보며 마음을 바꿨습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요. 아내의 그 말이 있었기에 민수는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집 정리를 마친 저녁, 부부는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차갑고 맑았으며 어디선가 올빼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수연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순간이 그들이 꿈꿔왔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움 속에서도 민수는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농사일은 어떻게 배워야 할까? 마을 사람들과는 잘 어울릴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문제는 없을까? 특히 오늘 만난 김봉수 할아버지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농사일은 만만하지 않다는 그 말에는 단순한 조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을 둘러보며 느낀 것은 이곳 사람들의 삶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사람들만의 독특한 관계와 규칙들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외지인인 자신들이 그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네요. 수연이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첫날 밤 민수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낯선 소리들과 냄새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에 대한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별빛을 바라보며 그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해. 우리가 꿈꿨던 그 삶을 만들어야 해. 새벽이 되자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시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었던 소리였습니다. 민수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그를 기다리고 있는 첫 번째 시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시련이 얼마나 큰 갈등으로 이어질지를.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희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을의 밤은 깊어갔고 배굴리는 새로운 주민을 품에 안은 채 고요히 잠들어갔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큰 힘과 용기를 준답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이틀째 아침 민수는 새벽 5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도시에서는 알람 없이는 절대 일어날 수 없었는데 이곳에서는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습니다. 창밖으로는 이미 환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던 수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도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모양이었습니다. 공기가 좋아서 그런가 봐요.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민수는 마당으로 나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말로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상쾌함이었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이전 주인이 심어놓은 작은 채소밭이 있었는데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저 밭부터 정리해 볼까요? 아침을 먹고 민수는 농기구를 챙겨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호미와 삽을 들고 잡초를 뽑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뿌리가 깊게 박혀 있어서 힘을 주어야 뽑혔고 몇 시간 일하자 허리가 아파왔습니다. 이것도 요령이 있을 텐데. 중간에 쉬고 있을 때 담 너머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체격이 좋고 얼굴에는 강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수가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아, 새로 온 분이시군요. 나는 이 마을 이장을 맡고 있는 최영철입니다. 정민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지만 영철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농사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하지만 열심히 배우려고 합니다. 그렇죠. 뭐, 요즘 귀농하는 분들이 많아서 영철의 말에는 어딘지 시큰둥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분위기를 눈치챘지만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혹시 농사일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 수 있나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서요. 그런 건 농업기술센터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거기서 기초 교육도 해주고요. 영철은 냉담하게 말하고는 곧 자리를 떴습니다. 민수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이장이라면 새로운 주민을 반갑게 맞아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는데 오히려 경계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민수는 마을 구멍가게에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생필품은 웬만큼 갖춰져 있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할머니가 친절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오셨다며? 참 멀리서 오셨네. 할머니는 물건을 계산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마을에 대한 간단한 정보들을 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아까 뵀는데.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할머니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영철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좀 까다로운 면이 있어요. 특히 외지 사람들한테는 더 그래요. 혹시 제가 뭔가 신뢰가 되는 일을 했나요? 아니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마을 일에는 열심이지만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민수는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영철이 자신을 경계하는 이유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서 주민회의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주민으로서 참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민수는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회관에 들어서니 이미 20여 명의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중년 이상의 연령층이었고 민수보다 젊은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영철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안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을도로 정비건부터. 민수는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아 회의를 지켜봤습니다. 주민들은 마을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도로 보수, 공동작업, 마을 행사 등 다양한 주제들이 오갔습니다. 회의가 중반을 넘어갈 무렵 영철이 민수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새로 오신 정민수 씨도 계시니까 간단히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갑작스러운 지명에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서울에서 이사 온 정민수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 마을 주민으로서 열심히 생활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나왔지만 어딘지 의례적인 느낌이었습니다. 민수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영철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귀농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우리 마을도 새로운 분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마을의 질서와 관습은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을 하면서 영철은 민수를 의미심장하게 쳐다봤습니다. 민수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자신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면서 옆자리에 앉았던 중년 여성이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송미영이라고 해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미영은 민수보다 몇 살 어려 보이는 여성으로 친근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카페로 향했습니다. 이장님이 좀 까다로우시죠? 미영이 차를 주문하며 말했습니다. 네. 뭔가 저를 경계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저는 10년 전에 이 마을에 왔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선배시네요. 영철 이장님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마을을 정말 아끼시거든요. 다만 변화를 좀 어려워하시는 편이죠. 미영의 설명을 들으며 민수는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할까요? 너무 성급하게 변화를 시도하지 마세요. 이곳 사람들은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게 좋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도움이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시골에 와서 농사만 지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수연이 궁금해하며 물어봤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이장님이 우리를 좀 경계하시는 것 같고요. 왜 그런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외지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날 밤 민수는 잠자리에 들면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마을 생활이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온 상황에서 뒤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민수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에 벌어질 더 큰 갈등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틀 후 민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입구에서 큰 현수막을 보게 되었습니다. 백올리 마을 발전을 위한 주민 설명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다음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있나 보네. 민수는 현수막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자신과 영철 사이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다는 예감을. 마을의 저녁 공기는 여전히 맑고 평화로웠지만 민수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마을회관은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민수와 수연도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일찍 도착했습니다. 회관 앞에는 여러 대의 승용차와 함께 건설이라고 적힌 차량들이 보였습니다. 뭔가 큰일이 있나 봐요. 수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수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회관 안에 들어서니 주민들이 여기저기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앞쪽에는 양복을 입은 외부인들이 노트북과 프로젝터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영철이 그들과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수 부부는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곧 미영이 다가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큰일 날 것 같아요. 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마을에 대형 펜션 단지를 지으려는 계획이래요. 영철 이장님이 추진하고 계시는데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왜 미리 알리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이 갈려요.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가 생긴다고 찬성하는 편이고 연세 드신 분들은 마을이 시끄러워진다고 반대하시고요. 곧 영철이 마이크를 잡고 설명회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바쁜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을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자리입니다. 영철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마을은 젊은 사람들이 계속 떠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10년 후에는 마을 자체가 유지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함께 이 마을에 고급 펜션 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30개 동의 펜션과 함께 레스토랑, 체험시설 등을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 건설회사 관계자가 일어나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조감도와 함께 경제적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이 사업이 완성되면 약 10명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마을 수입도 연간 3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명이 끝나자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찬성하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젊은이들이 고향에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건 좋은 일이지요. 관광객이 늘어나면 우리 농산물도 팔 데가 생기고요. 하지만 곧 반대 의견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펜션이 30개나 들어서면 마을이 너무 시끄러워지지 않을까요? 환경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요? 우리 마을의 가장 큰 자랑이 깨끗한 자연인데. 논란이 계속되자 영철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현실을 봅시다.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때 민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영철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민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회관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먼저 환경 영향 평가는 받으셨나요?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동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설회사 관계자가 대답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주민 동의는 과반수 이상이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수는 다시 질문했습니다. 혹시 다른 대안도 검토해 보셨나요? 예를 들어 농촌 체험마을이나 생태관광 같은. 영철이 끼어들었습니다. 정민수 씨, 이론적인 이야기는 그만하시죠. 현실적으로 돈이 되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성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한번 자연이 훼손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지속 가능성은 배가 불러야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영철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회관 안의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을 발전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좀 더 신중하게요? 정민수 씨는 이 마을에 온 지 겨우 몇 주 됐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살아왔는지 아세요? 주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일부는 민수를 지지하는 듯 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영철의 편에 서는 것 같았습니다. 외지에서 온 사람이 뭘 안다고. 그래, 우리 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반발을 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됐습니다. 영철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설명회일 뿐입니다. 다음 주에 정식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수연이 민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우리도 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마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제시하려고 했을 뿐인데. 당신 잘못 없어요.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저를 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줄 거예요. 하지만 수연의 목소리에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수를 대하는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길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구멍가게에서도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참 어렵네. 가게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잘못한 건 아니지만 타이밍이 좀 안 좋았어. 사람들이 예민해져 있을 때라서. 며칠 후 미영이 민수를 찾아왔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네. 이럴 줄 몰랐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성급하게 변화를 시도하지 말라고. 민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미영의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은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정민수 씨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왜 그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용기가 없었어요. 10년을 살았지만 아직도 완전히 받아들여진 건 아니거든요. 미영의 말을 듣고 민수는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10년을 살아도 그렇다면 자신은 언제쯤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이장님이 정말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한테 정민수 씨에 대해 안 좋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조용히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표결 때까지는.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수연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말 이럴 줄 몰랐어요. 제가 너무 순진했나 봐요. 아니에요. 당신은 옳은 말을 했어요. 옳은 말을 해서 뭐해요. 결국은 혼자가 되었는걸요.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아름다운 별들이 빛나고 있었지만 마음은 어둠에 가려 있었습니다. 차라리 서울로 돌아갈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온 상황에서 쉽게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주 표결일이 다가올수록 민수의 고립감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듯 했고 길에서 마주쳐도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민수는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현재 상황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한 줄기 빛이 구름 사이로 비쳐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작은 빛이었지만 어둠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민수는 중얼거렸습니다.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가며 다짐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해보자고.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월요일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생각해본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말로는 안 되니까 행동으로 보여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아침을 차리던 수연이 물어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다녀올게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보려고 해요. 어떤 방식이요? 일단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부터 찾아보려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민수는 친환경 농업과 농촌 관광에 대한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오후에 그는 마을 구멍가게로 갔습니다. 할머니가 반갑지 않은 표정으로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혹시 세무 관련해서 어려운 일 없으세요? 세무요? 네. 제가 세무서에서 30년 일했거든요.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할머니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요즘 세금 신고가 너무 복잡해져서 모르겠더라고요. 가게 운영하시면서 장부 정리나 세금 계산 같은 게 어려우시죠? 맞아요.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로 척척하던데 나는 영 어렵더라고. 민수는 할머니를 도와 밀린 장부를 정리하고 세금 신고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습니다. 2시간 정도 걸렸지만 할머니는 무척 고마워하셨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언제든 어려운 일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 날 할머니가 다른 상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셨는지 몇 명의 마을 사람들이 민수를 찾아왔습니다. 모두 세금이나 각종 행정 업무와 관련된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민수 씨, 농지 관련 서류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보조금 신청하는 방법을 모르겠는데. 민수는 하나하나 정성껏 도와드렸습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들을 쉽게 설명해주고 직접 서류를 작성해주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풍 경보가 발령된 것입니다. 기상청에서는 강한 바람과 폭우가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든 주민께서는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성기에서 영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전체가 긴장한 분위기였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피해 상황을 확인하러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여기저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나무가 쓰러져 길을 막고 있었고 몇몇 집의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마을회관 앞에는 주민들이 모여 피해 상황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영철이 피곤한 표정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세요. 전화를 끄는 영철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군청에서는 다음 주에나 담당자가 올 수 있다고 하네요.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이대로 있어야 한다는 거야? 복구 지원금은 언제 나오는 건가?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가가서 도움을 제안해야 할지 아니면 조용히 있어야 할지. 하지만 곧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장님, 영철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뭐하러 왔나?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라니? 재해 피해 신고나 복구 지원금 신청 같은 일들 말입니다. 행정 절차를 잘 알고 있어서. 영철은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나? 네. 서류 작성부터 접수까지 전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영철은 주변 주민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들 기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럼 일단 해보시오. 민수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사진을 찍고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접근 방식에 주민들은 놀랐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해야 하는 거였구나. 역시 전문가가 다르네. 이틀 후 민수는 완벽하게 정리된 피해 신고서를 영철에게 건네줬습니다. 모든 서류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걸 군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영철은 서류를 받아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건가? 경험이 있어서요. 그리고 복구 지원금 신청도 함께 넣어뒀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긴급 처리 요청서도 첨부했고요. 고맙소. 영철의 목소리에서 적대감이 많이 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류가 워낙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복구 지원금이 예정보다 빨리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이렇게 빨리? 영철이 놀라워했습니다. 보통은 한 달 이상 걸리는 일이 2주 만에 해결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철이 민수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보이며 말했습니다. 정민수 씨,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당신을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외지에서 와서 이런저런 참견이나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번 일을 보니까 정말 마을을 위해서 하는 말이었구나 싶더라고요. 이해합니다. 저도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당신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다만 제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었을 뿐이지. 두 사람은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영철은 자신이 왜 그렇게 반대했는지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이 마을이 너무 가난해요.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남았어요. 그래서 조급했나 봐요. 저도 이해해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당신이 말한 지속 가능한 발전, 그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망가뜨리면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민수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드디어 영철이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들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들이요? 생태관광이나 농촌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마을 특색을 살릴 수 있고, 한번 알아봐도 좋을 것 같네요. 그 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영철은 민수를 마을의 소중한 자문역으로 받아들였고, 민수도 영철의 마을 사랑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점차 민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태풍 피해 복구 과정에서 그의 능력과 진심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정민수 씨 덕분에 우리가 큰 도움을 받았어. 처음에는 오해했는데 정말 좋은 분이시네. 며칠 후 미영이 민수를 찾아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이제 진짜 마을 사람이 되셨네요. 감사해요. 미영 씨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아니에요. 정민수 씨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다음 주 마을 회의에서 영철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펜션 개발 계획을 잠시 보류하고 다른 방안들도 검토해 보자고 합니다. 정민수 씨가 좋은 아이디어들을 제시해 주셨거든요. 주민들도 이번에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민수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체험 농장은 어떨까요? 도시 아이들이 와서 농사 체험을 하는 홈스테이 프로그램도 좋을 것 같아요. 기존 주택들을 활용할 수 있고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대립이 아닌 협력의 분위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수연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아서. 맞아요. 포기했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그날 밤 민수는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며칠 전과는 달리 구름이 걷히고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민수는 중얼거렸습니다. 갈등은 해소되었지만 이제 진짜 일은 시작이었습니다. 마을을 더 좋게 만들어가는 일, 그리고 진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가는 일.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영철과 다른 주민들이 함께였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희망적이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백올리 마을에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와 영철이 함께 구상한 백올리 생태체험마을 계획이 군청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정말 됐습니다. 민수가 공문을 들고 마을회관으로 뛰어왔습니다. 영철과 몇몇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나? 승인됐어요. 그리고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대요. 정말입니까? 영철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주민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민수가 제안한 계획은 단순했지만 현실적이었습니다. 마을의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기존 농가들을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고 전통 농법과 생태학습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미영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프로젝트 추진위원회의 총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겠어요. 민수는 주민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몇 달 전 자신을 차갑게 대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체험 프로그램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는 행정 업무와 홍보를 담당했고, 영철은 체험 프로그램 기획을, 미영은 숙박과 식사 준비를 맡았습니다. 도시 아이들이 벼베기 체험을 하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안전 문제도 고려해야겠어요. 전통 된장 담그기 체험은 어때요? 할머니들이 직접 가르쳐 주시면. 마을회관에서는 연일 회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대립적인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두가 마을의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첫 번째 체험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한 가족이 2박 3일 일정으로 마을을 찾았습니다. 와, 공기가 정말 좋네요. 도시에서 온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민수는 마을 안내를 하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여기서는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모든 채소가 유기농으로 재배됩니다. 정말요? 그럼 벌레는 어떻게 해요? 자연 친화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직접 보여드릴 거예요. 김봉수 할아버지가 나서서 전통 농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도시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열심히 들었습니다. 저녁에는 마을 할머니들이 직접 담근 된장으로 만든 된장찌개와 갓 지은 쌀밥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 먹어봐요. 방문객들의 만족도는 최고였습니다. 민수는 영철과 함께 뿌듯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좋네요. 당연하죠. 우리 마을이 얼마나 좋은 곳인데요. 영철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백올리 마을의 생태체험 프로그램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예약이 밀려들었고 주민들의 소득도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정민수 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구멍가게 할머니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니에요. 모두 함께 노력한 결과예요. 민수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민수는 텃밭에서 배추를 수확하고 있었습니다. 올 봄에 심은 작물들이 풍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서툴렀던 농사 솜씨도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민수야. 영철이 다가오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말을 놓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영철 형,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군청에 가는 길인데 좋은 소식이 있어서 들렀어. 무슨 소식이요? 우리 마을이 농촌관광 우수마을로 선정됐다는 거야. 상금도 나온다고 하고.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대단하네요. 다 자네 덕분이야. 처음에 반대한 내가 부끄럽다. 형, 그런 말씀 마세요. 형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두 사람은 마을을 내려다보며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저 아래로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아이들이 밭에서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참 좋은 광경이야. 영철이 감회 깊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워요. 그날 저녁 마을에서는 축하 모임이 열렸습니다. 마을회관에 주민들이 모여 수상 소식을 축하했습니다. 건배. 모두가 막걸리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민수도 함께 건배하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기대감, 갈등과 오해로 인한 좌절감, 그리고
지금의 보람과 행복, 모든 과정이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정민수 씨, 한 말씀 해주세요. 누군가 요청하자 주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수는 일어나서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는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주민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갈등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진짜 배골리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정말 행복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는 자리에 앉으며 뭉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연이 민수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맞아요.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이곳이 진짜 우리 고향이 된 것 같아요. 집에 도착해서 민수는 마당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처음 왔던 날처럼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별빛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친숙하고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일어나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오늘도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할 가족들이 올 예정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보여줄 채소들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이웃집 할머니가 지나가시며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네, 할머니도 좋은 아침 되세요.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방문객들이 이 마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민수는 호미를 들고 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파면서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귀촌은 단순히 시골에 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리고 갈등과 오해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지만 진심과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정민수 씨, 멀리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영철이 손을 흔들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체험객들 맞이할 준비 다 됐나? 네, 거의 다 됐어요. 그럼 됐어. 우리 배굴리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군.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배굴리의 하루이자 자신의 새로운 인생의 하루였습니다. 햇살이 마을 전체를 따뜻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삽을 들고 다시 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내년에 심을 작물들을 위해, 그리고 이 마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바람소리,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정겨운 대화 소리,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이 순간이 민수에게는 가장 완벽한 행복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집에 온 것 같아. 민수는 중얼거리며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배굴리 마을의 하루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진짜 농촌 생활도 함께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어르신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